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면서 공식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도시와 인구 구조의 변화, 보궐선거 등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19 허위 신고로 발생한 비용을 신고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은 허위 신고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2청사가 원주 혁신도시 내 준공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1,100여 명의 직원들이 추가로 원주로 이전해 근무하게 됩니다. 도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입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교육청은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학교별 지원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의 선거구별 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권기만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원주 갑선거구의 경우 김기선 한국당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심기준 현 의원과 박우순 전 의원, 권성중 변호사가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134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상황에서 젊은 유권자가 집중된 기업도시가 새롭게 조성된 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원주 을선거구는 갑에 반대입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에선 이강우 전 의원과 김대현 현 당협위원장이 경합 중입니다. 이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 송 의원과 세 번째 맞대결이 성사됩니다. 직전 선거에서 두 의원의 표 차이는 350표에 불과했습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현역인 염동열 의원이 인사청탁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박성규 전 영월군수 등 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하려는 인사만 대여섯 명. 민주당 역시 유력한 주자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광재 전 지사의 사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횡성군수 보궐선거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런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 결정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경선 일정이 지연되면서 최대 3월 초까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도시와 인구 구조의 변화, 보궐선거 등 다양한 변수들이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사옥 바로 옆에 이청사 건립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 서울사무소는 폐쇄되고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1,100여 명은 다음 주부터 원주 1청사 옆 2청사로 출근합니다. 심평원 2청사는 1,500억 원이 투입돼 1청사 바로 옆에 지상 9층, 연면적 5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신축됐습니다. 이 밖에 건강보험공단도 2청사 설립을 추진 중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근에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법공학 연구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구하는 119 대원에게 허위 신고는 참 힘 빠지는 일이겠죠. 게다가 그 신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더 억울할 텐데요. 올해 초 허위 신고 때문에 M1집의 현관문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는데 소방당국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수리비를 받아냈습니다. 허위 신고한 사람은 이외에도 벌금에 과태료까지 줄줄이 물게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쯤 대구에서 강원도 소방본부 상황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원주에 사는 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그 집 문을 뜯으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농장인데 뜯으라고. 아니 본인 집이에요? 본인 집이 그 재산 피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고자가 넘겨준 형의 전화번호는 실제로는 없는 번호. 근무자가 상황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자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며 문을 뜯으라고 재차 소리칩니다. 살인이요?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정확히 좀 말씀해보세요.
신고자의 재촉에 결국 구조대원들이 문을 뜯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형의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허위 신고 때문에 애꿎은 남의 집 문만 뜯어낸 셈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뒤 허위 신고자 43살 이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수리비용 97만 9천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소방력이라는 게 좀 한정적이니까 네네. 그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엔 좀 전향적으로 대응을 할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한 이 씨는 이외에도 벌금 20만 원에다 소방법 위반 2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방침이어서 장난 전화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허위 신고가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지난 4월에 진행했던 대통령의 강원 경제 투어 이후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강원도를 찾아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가 강원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정부는 평화 경제를 향한 강원도의 도전을 힘껏 도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원도를 평화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의 땅과 하늘, 바다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대통령 발언 뒤 8개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청와대가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승호 기획단장, 국토부, 산업부, 식약처 고위공직자들이 강원도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모시고 지역을 갈 때만 반짝 한 채 하고 도대체 이거 되는 건지 후속 점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운항을 시작했고 속초와 러시아를 오갈 화객선도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원산과 속초를 하늘과 뱃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경색된 남북 관계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이 강원이라는 항공사는 지금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1호기가 떠서 제주도에 왕복을 하고 있고 북한 원산이 열리기만 하면 즉시 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강 정무수석은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최선을 다해주면 정부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속초 원산 간 하늘길과 뱃길을 여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액체 수소도시, 수열 에너지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강원도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정부 측 인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평창 등 강원 산지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서 지역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산지가 3에서 8cm, 평지는 1cm가량이고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오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지원 후 추첨 방식을 도입한 고등학교 원주 접수 마감 결과 원주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모두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원주의 동지역인 평준화 고교의 경우 정원 2,380명에 지원자는 2,545명이었고 이 가운데 100명이 자사고나 외고 등의 중복 지원해서 탈락자는 최고 58명에서 158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서열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별 지원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주 읍면 지역 고등학교는 정원 187명에 213명이 지원해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탈락자는 다음 달 말에 추가 모집 기간에 군 단위의 비평준화 학교와 미달 상태인 특성화 고등학교에 배정되며 내신 성적 순으로 선발됩니다.
평창 사과와 영월 포도가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올해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 대회에서 평창 봉평면 사과는 식감과 당도, 색깔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해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영월읍 포도는 최우수상에 선정돼 지난 4년 동안 국내 대표 포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평창군은 사과 명품화를 위해 76헥타르 재배 면적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영월군은 고품질 과일에 맞는 내륙 석회암 토양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 명성운수노조가 처우 개선을 포함한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파업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명성운수의 임금이 도내 버스 회사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모 회사보다도 23만 원이 적다며 최소한 23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5만 원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임금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성운수노조가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가면 횡성 지역으로 오가는 농어촌 버스 17대 중 상당수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창 자연휴양림의 객실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 군의회에 따르면 평창 자연휴양림의 객실 가동률은 지난해 3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31%에 머물며 2,4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평면 일대 군유림에 조성된 평창 자연휴양림은 모두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문화휴양관과 카라반,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2012년에 개장했습니다.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발표에도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강원외고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도내 유일한 전국 단위 모집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가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60명 모집에 282명이 지원해 지난해 1.69대 1보다 조금 높은 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외고는 일반 전형 97명 모집에 134명이 지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